벌써 12번째 됐네요. 12번째 Q&A 질문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Q&A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흔히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서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한 10번 이상 그거를 받으면 하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놔봤는데,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항암 치료가 좋은지 아니면 자연치유가 좋은지.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안 되는 말인데, 의사에게 물어보면 핀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자연치유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치유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방사선이라든지. 근데 오늘은 항암 치료. 네, 항암 치료가 좋은지 자연치유가 좋은지,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가 좋은 것 같습니까? 네, 항암 치료는 제가 그래서 항상 답을 못 내려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뭐가 좋다라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게 나의 선택이거든요. 저야 물론 자연치유가 좋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자연치유를 할까요? 항암 치료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든 자연치유든 내 선택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그것을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치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항암 치료도 확신이 없고 방사선도 확신이 없고, 그렇다가 자연치유 하자니 놓쳐버릴 것 같고,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해요? 이 치료 안 하면 얼마 못 산다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치료하면 못 살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오래 버티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기에서 완전 말기가 될수록 항암 치료를 하면은 생명력이 소모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수분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수분이 채워지지 않고 빠지거나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간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암 치료는 아무리 그게 표적 치료든 아무리 좋은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항암 치료는 우리 점막을 건드리고 망가뜨리고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빨리 손상시켜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포 중에서 최고 빨리 자라는 세포들 있죠? 머리카락이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신경세포라든지 다 손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딱 생기는 거 있죠. 항암 치료를 미리수를 늘리거나 약물을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들이 죽거든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런 세포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다 보니까 이런 작은 세포들이 죽고 하다 보니까 면역이 죽는 거죠. 결국은 이 면역세포도 굉장히 수명이 짧은 세포거든요, 사실은. 네, 백혈구가 뭐 하루 3일, 5일 만에 죽는 백혈구들이 무수하거든요, 대부분. 오히려 적혈구는 시간이 좀 오래 갑니다. 한 120일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백혈구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다 죽거든요.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태어나자마자 자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가게 됩니다. 표적 치료제라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항암제, 예를 들면 일해사, 우리 폐암에 많이 쓰죠. 폐암에 일해사를 암에 쓴다 하면은 그 항암제마다 사용 설명, 그 약품 설명서가 있어요. 그 약에 그 성분이 쭉 나옵니다. 약물에 어떤 독소가 있고 뭐 마치 무슨 뭐 히브리어처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있습니다. 부작용과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전자 세포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써 있어요. 약품, 그 약물의 이제 그 성분의 작용 부작용을 보면은, 그것을 병원에서 그러죠. 그것을 감수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할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그럼 당연히 감수하고 하겠죠. 네,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택하지만 흔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았을 거라서 한 번 맞고 안 하시는 분 있고, 2번 맞고 안 하시는 분 있고, 5번 맞고
6개가 한 세트라면 6번이 5번 맞고 안 하는 분도 있고 6번까지 맞고 포기한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가 좋은지 자연치유가 좋은지는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연치유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치유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좀 뭐 할까요? 항암 치료가 좋은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뭐 그러면 제가 비슷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말할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환자에게 처방을 해준다면 의사를 찾아가게 하느니보단 차라리 변호사를 찾아가게 하겠다. 이런 충고를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는 뭐는 처방해주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약물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항암 치료의 시스템을 쫙 보면요, 그냥 누구나 다 합니다. 뭐든지 암 환자는 다 해야 될 종합 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하든 난소암 수술을 하든 대장암 수술을 하든 췌장암 수술을 하든 암이 없어도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래요? 안 하자 그래요? 하자 그러죠. 왜 하자 그럴까요? 혹시 모르니까 희한한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항암 치료를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런 체계 속에서 내가 들어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혈액 검사도 그래요. 제가 혈액 검사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 검사를 거의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니면 강남 서울병원으로 강남이 아니죠. 강남 무슨 병원 있죠? 제가 병원 잘 안 다니니까 이런 거 모르겠어요. 강남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삼성동에 삼성병원 있고 서울대학병원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피 검사를 했는데 다음날 또 이쪽 가면은 그거 갖다가 쓰면 될 것을 뭐 하자 그래요 또? 하자 그러죠. 10번을 가보세요. 10번 다 하자고 하죠. 근데 쭉 그 시스템 보면은 그게 다 사실은 데이터 실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밑에 이제 그 레지던트들이나 신입들의 교육하기 위해서는 계속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실험을 쫙 그게 공부 대상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고 실험 대상이 되고 모르고 실험 대상이 되고. 이런 막말로 항암 치료 중에 항암제 중에 새로 나온 약을 뭐라고 하죠? 신약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투여를 한다면 짐승 거치고 임상 실험이라 하죠.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사실 우리가 보통 이 항암 치료제를 해서 시간 지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안 맞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꿔본 적 있으세요? 바꿔본 적 있죠? 바꿔봤는데도 또 어떻게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약물의 강도를 또 높여주겠죠. 결국은 기력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선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죽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면역 세포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대사 활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폐에 암이 있다. 그럼 폐는 다른 뭐 신장이든 아니면 대장이든 간이든 거기가 망가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병원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병원 치료는 환자 중심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환자 중심이 아니라 뭘 중심이에요? 질병 중심이고 또 병원 중심이에요. 체계 중심입니다. 절대로 환자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그쪽을 시켜버립니다. 언제까지요? 도저히 못해서 막 이렇게 기력 없어지고 다운될 때까지 시키다가 고기 더 드시고 오십시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와서 영양 좀 이렇게 기력 생기면 그때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치료가 사실 항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치유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자연치유는 하나가 망가진 것이 또 두 개가 망가지면 다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회복이 돼서 치유되는 거고, 물론 자연치유 한다고 무조건 100% 다 산다 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하지만 프로테즈를 비교했을 때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우선 환자복은 안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수도 없이 물어보지만 결정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더라고요. 네, 할까 말까 하다가도 본인이 선택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뭐가 좋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